그럼 이제 조용한 곳에 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상가, 그리고 오피스텔,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고,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 수익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익률에서 굉장히 놓치고 있는 함정들이 많아요. 저희가 부동산 유튜브를 보고 부동산 강의를 들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꽤 많이 했고 부동산이나 분양사무소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다닌 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실제로 저희가 퇴사를 하고 겪고 나니 알게 된 부동산 투자의 단점 시작합니다. 10억짜리 상가를 샀다고 칩시다. 그리고 한 달에 월세는 400만 원을 받아요. 우리가 연소득은 4,8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10억을 주고 샀으니 수익률은 4.8%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투자를 해봤고 공부를 조금 해봤다 하면 이제 레버리지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아까 10억짜리 상가에서 5억을 대출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그냥 기본으로 계산했던 수익률이 4.8%였고 이율이 4.5%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지게 되는 수익률은 5.1%가 돼요. 부동산을 가든 분양사무소를 가든 여기까지만 계산을 해줍니다. 5.1%까지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10억짜리 상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냥 단순히 계산했을 때 수익률은 4.8%, 그리고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5.1%까지 올라왔죠. 이 레버리지를 이용한 기준으로 실제로 건보료, 연금보험료, 보유세, 종합소득세 이렇게 네 가지를 내고 나면 수익률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도마다 조금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한 선으로 수렴하니까 계속 매년 이렇게 바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도 좀 이해가 쉽게 첫 번째 연도, 두 번째 연도, 세 번째 연도 정도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건보료랑 국민연금이 나중에 소득세에서 공제되기는 하는데 이게 경비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세금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공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산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세무사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서 조금 이해가 쉽도록 약간 공제의 개념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월세를 잘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되면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득세를 기반으로 건보료가 산정이 되게 돼요. 원래 소득세를 내는 건 5월이고 그 5월에 낸 소득세를 기준으로 11월에 건보료가 산정되게 되는데요. 이런 복잡한 이야기는 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가 쉽도록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4,800만 원이라는 1년 동안의 소득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자로 1년 동안 2,25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가진 수익은 2,5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내가 투자한 금액은 5억이기 때문에 2,550만 원을 5억으로 나누면 5.1%의 수익률이 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건보료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 계산기에서 내가 수익을 2,550만 원을 넣고 한번 건보료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10억짜리 상가지만 이게 그냥 10억을 그대로 재산분에 넣는 게 아니라 이제 또 토지 공시 지가라든지 뭐 건축물이 노후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데 보통 들어가는 비율인 건축물이 3억 그리고 토지 3억 이렇게 건보료를 넣어 보겠습니다. 계산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월 34만 1,280원이 나와요. 34만 원 정도를 건보료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9%를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2,550만 원을 연소득을 얻었고 여기에 9% 그리고 12달로 나눠서 한 달에 낼 국민연금을 계산하게 되면 19만 1,250원이 나옵니다. 이 두 개만 총 53만 2,530원이 나와요. 아까 저희가 2,550만 원의 수익을 얻는데 그거를 월할 계산해서 수입을 따지면 212만 5천 원이거든요. 212만 원에서 53만 원이 벌써 빠집니다. 국민연금이랑 건보료로만. 그리고 7월이 되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건축물의 가치를 3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재산세는 75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9월이 되면 토지세가 나오는데요. 토지도 저희가 3억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토지세도 7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종부세나 교통부담 유발금, 뭐 기타 다른 보유세를 제외하더라도 1년에 내는 보유세는 145만 원이 돼요. 그리고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소득을 2,55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걸 소득세 계산을 하면 총 소득세는 230만 원이 나옵니다. 230만 원이 나오는데 1년 동안 우리가 월세를 받은 동안에 그 상가로 인한 뭐 건보료나 다른 경비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유에 따른 건보료나 이런 걸 납부했을 거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거의 소득세는 200만 원 가까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총소득, 이자를 뺀 총소득 2,550만 원에서 국민연금이랑 건보료인 639만 원을 빼고요. 그리고 보육세 145만 원, 종합소득세 200만 원을 빼고 나면 실제로 저희가 얻는 수입은 1,566만 원이 돼요. 그걸 저희가 투자한 금액 5억으로 나누면 실제 수익률은 3.13%가 됩니다. 아까 5.1%에서 3.13%로 낮아졌어요. 2%가량이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상가를 주입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5% 정도는 남겠지 라고 계산을 해도 결국 2% 정도가 빠진 3%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2년 차가 되면 저희가 건보료를 많이 냈잖아요. 아까 이런 부분이 다 감안이 돼서 실제 제 소득이 1,566만 원이기 때문에 아까 2,550이 들어갔던 자리에 1,566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건보료가 34만 원에서 29만 5천 원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연금을 계산하면 19만 원에서 11만 7천 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아까 한 달에 53만 원 정도를 건보료랑 연금보험료로만 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연도에는 이게 44만 3천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또 계산을 하면 2년차 때는 수입이 보시는 바처럼 2,550만 원에서 건보료랑 연금보험료 495만 원을 제외하고 재산세는 똑같겠죠? 145만 원을 제외하고 아까 실제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127만 원으로 줄었어요. 다 빼고 나면 1,783만 원이 남습니다. 실제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5억이었죠. 그래서 이걸 나누면 수익률은 3.67%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년 차가 되면 또 똑같은 방식을 한 번 더 겹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3.43%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분양받을 때, 상가를 구입할 때만 해도 기대했던 수익률 4.8% 혹은 5.1%가 아닌 3.1%에서 점점 올라서 나중에는 한 3.5% 정도로 수렴하게 되거든요. 3.5% 정도의 수익률을 얻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정확한 계산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보험료가 경비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세금이 다 계산된 다음에 공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익률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기대했던 수익률보다 훨씬 더 낮은 수익률을 얻게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희가 가장 고민인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었다가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예전같이 낮은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레버리지로 인한 수익도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매년 재산세도 오르고 종합소득세도 굉장히 많이 내고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인 건보료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요. 국민연금도 수입의 9%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는데요. 건보료를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인 가입자를 가입하면 재산 부분이 안 들어가서 훨씬 더 낮은 금액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와 고용주가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임대 수입, 배당 수입, 이자 수입 이런 근로 수입 이외의 수입들이 연 3,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만 건보료가 책정돼서 납부가 돼요. 이 근로소득 외의 부분이 연 3,400을 넘게 되면은 그 넘은 부분에 한해서 또 건보료가 계산돼서 따로 청구가 됩니다.
이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는 상한선이 7,200만 원이었는데 이게 3,4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임대 수입을 얻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건보료는 더 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1년 수입을 3,400만 원 이하로 맞추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요즘에 좀 많이 주식할 걸, 코인 할 걸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물론 주식도 뭐 배당 소득이 있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따른 세금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부동산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있으니까 그래도 확실히 주식이나 뭐 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없고 배당 수익 이외에는 건보료에 책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분산을 해서 주식이나 뭐 코인에도 조금 투자를 하고 부동산도 절반 정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어야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날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어요. 그러면 다음 여행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